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누이가 폭로했던 가정사. 자, 그 가정사와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가 이 폭로 이틀, 그러니까 토요일을 폭로했으니까 지금 400일 만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기사를 한 줄도 쓰지 않고 있다가, 자, 오늘 이 기사를 썼는데 김은경 시누이와 직접 통화도 했다. 그리고 이 김은경 씨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극심했고, 그리고 시부 회사를 빼돌렸다 하는 이 시누이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은경 씨 아들이 지금 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내용도 실었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소방 특허가 9개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이 조선일보 확인해 보니까 15개를 특허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 등등 해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메이저 언론에서는 가장 늦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도한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제가 처음 보도할 때부터 김은경 씨는 공인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자격에다가,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이 가족사 쪽에 도대체 충격적인 거,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 시누이가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시아버지 회사를 동생에 빼돌렸다 하는 이 부분들, 이거 좀 반론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김은경은 반드시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오후 3시 13분 발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7년 전 김은경 혁신위원장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는 극심한 부부 불화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이 시아버지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해가면서 일군의 회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거의 시누이부터 나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아들이 폭로를 하면서 전면 부인하는 글을 올리는데, 자, 폭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은경 위원장 외에는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 시누이의 폭로에 담긴 주변적 내용 일부가 기록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누이가 밝힌 내용이 주변적 내용 일부가 기록된 사실과 일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폭로한 내용이 상당 부분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폭로의 발단은 남편 사별 후에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시는 등의 늘 어르신을 공경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 김은경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3일날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노인회, 대한노인회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한 발언이었는데, 이틀 만에 이 시댁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반박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자신을 이 시누이라고 밝힌 재미 작가 김진아 씨의 글이었습니다. 지난 5일날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오빠가 이 김은경 위원장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자, 시부모는 18년 동안 김은경 위원장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아 씨는 지금 자신의 부친과 오빠가 일군 회사를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동생 명의로 빼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진아 씨는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갖고 있었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 폭로된 글을 보면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워낙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특허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김진아 씨의 부친은 실제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했는데 모두 19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화 전용 화재 발신기 또는 화재 발신용 이 비상 스위치 누름 장치 또는 비상 조명 등의 거치대 등의 소방 관련 특허만 모두 15개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를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15개가 출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이 김은경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남편 사망 이후에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리며
이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왔겠습니까? 이렇게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남편 사망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업자까지 빼돌려놓고 나중에 장례식장에 와가지고선 부의금을 가져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취재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언론에 난 김원경 부위원장 시부 부고를 확인해 보니까 유족으로는 단 한 사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던 김원경 위원장 이름만 올라와 있습니다. 딸인 김진아 씨 등 다른 유가족 이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김 위원장의 시모가 사망했을 때, 시모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상 부고에는 부모상을 당한 자녀의 이름과 시부모상 혹은 빙부모상을 당한 이들의 그 이름을 함께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걸 보면 수상하다. 그래서 여기가 자, 김진아 씨가 본인이 올린 거, 아니요, 여기 김원경 씨 본인이 올린 것 아닐까? 본인이 올려가지고 자기 이름만 드러나게. 자, 이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부고입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나와 있던 부고. 부고하고 김원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부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수하고 별세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김원경 외에는 딴 사람들, 김진아 씨를 포함해서 딴 사람들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수상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자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 남용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노인 비하 비판을 받아왔는데, 김은경 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도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시누이 김진아 씨는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로 가족 모두를 기만했다,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진짜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금 이 김진아 씨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완전히 180도 다르다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김진아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나는 자료를 갖고 있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에 따르면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김은경 위원장의 남편은 2006년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때도 거기 보면은 그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김은경의 진술과, 그리고 그 김은경 자녀 둘째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신우이가 언급을 하면서 여기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김진아 씨는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김 위원장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김진아 씨는 이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는 시골로 터전을 옮겨서 어렵게 사셨다. 자, 2년 전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아버지는 작년 겨울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정말 비극적이다, 끔찍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뭔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일어나서 남편과 그리고 이 시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셨다.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이 무슨 공장까지 빼돌려졌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갈등,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진아 씨는 6일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게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쓴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 위원장 측에서 반박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김 위원장의 장남이 반박했습니다. 이 본인이 반박한 게 아니고 장남이 나섰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장남은 6일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다, 저는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무심해질 때도 먼저 할아버지께 전화드리고 내려가라고 독려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무심할 때도 전화드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2020년 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보라고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본인이 전화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혹시 몰라 그러는데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 드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하지 못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김은경의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심한 건 아니다, 신경 쓰고 전화도 하라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남은 또 고모들은 상속을 받아가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김 위원장의 아들은 2명이라고 합니다. 2명. 그래서 상속 포기 결정문도 공개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저희 어머니가 가로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 극심한 부부간의 불화가 있었으며 그 이후 김은경 위원장의 시아버지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해가며 일군 회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그의 시누이로부터 나와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경이가 침묵하는 사이 그의 아들이 폭로를 전면 부인하는 글을 올리며 진실게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폭로 속의 등장인물은 김은경 외에는 모두 세상을 떠나서 진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 시누이의 폭로에 담긴 주변적 내용의 일부가 기록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로의 발단은 남편과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시는 등 늘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았다는 취지의 김은경이의 지난 3일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인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틀 만에 김은경 위원장의 시댁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온 겁니다. 자신을 김은경의 시누이라고 밝힌 재미작가 김진아 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오빠가 김은경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시부모는 18년 동안 김은경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아 씨는 자신의 부친과 오빠가 일군 회사를 김은경이 자기 동생의 명의로 빼돌렸다고도 했습니다. 김진아 씨는 우리 친정아빠는 전기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갖고 계셨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김진아 씨의 부친은 실제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9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1997년에서 2003년 소화전용 화재 발신기용 비상 스위치의 누름장치, 비상 조명 등의 거치대 등 소방과 관련된 특허만 총 15개를 출원했습니다. 김진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김은경이가 참석한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남편 사망 이후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왔겠습니까? 라면서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에 언론에 난 이 김은경의 시부 부고를 확인한 결과 유족으로는 단 한 사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던 김은경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딸인 김진아 씨 등 다른 유족의 이름은 없었는데 이는 2010년 김은경의 시모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상 저희 시청자분들 신문 부고 기사 잘 아시겠지만 부모상을 당한 자녀의 이름과 시부모상은 혹은 이 빙부모상을 당한 이들의 이름을 함께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은경이는 지난달 30일 청년자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남아있는 이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아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 노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시댁 어른들도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우이 김진아 씨는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로 가족 모두를 기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김은경이의 남편은 2006년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김진아 씨는 그 이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으로 모셔지고 아버지는 시골로 터전을 옮겨 어렵게 사셨다. 2년 전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아버지는 작년 겨울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체를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김진아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8년 동안 김은경이 시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에 글을 썼다. 내가 글에 쓴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 측에서 반박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김은경이의 장남이 반박에 나서면서 이제 진실게임에 막이 올랐습니다. 김은경의 장남은 이 네이트판에, 이거 통상 사실 이 네이트판은 여성들이 글을 많이 올리는 곳인데 뭐 어찌되었건 김은경의 장남은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고 저는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찾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무심해질 때도 먼저 전화드리고 내려가라고 독려도 많이 해주셨다며 김은경이 2020년 할아버지에게 안부전화 드려보라고 자신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고모들은 상속을 받아갔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며 상속 포기 결정문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생전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저희 어머니가 가로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김진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를 김은경이가 가로챘다. 김은경이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도 걸어봤지만 여러가지 증거 부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김은경의 장남은 생전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그 사업체를 이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나오면 김은경 장남의 주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지금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은경 측에서는 김은경 집이 사업체를 이어받아서 부양하기를 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김진아 작가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빼앗긴 부모님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사업체를 돌려받고자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나오게 되면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김은경의 장남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멈춰달라며 추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 김은경의 개인사인데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개인사라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라는 거죠. 이재명이도 휴가에서 복귀한 오늘 김은경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제기되는 책임론 그리고 김은경 사태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김은경의 침묵인데 아무래도 자신의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아들이 나서서 해명하는 것보다는